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처음 와가지고 모르겠죠. 이리온 리서치라고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한희 연구원이 사실 바이오 마친 지가 꽤 됐는데 이게 워낙 미국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좀 그랬는데 자료 나온 지도 이거 좀 한 달 된 거예요. 2월 1일 날 나온 자료인데 이거 왜 하냐면 뭐 주가를 떠나서 오늘 머리도 아픈데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네. 이 백신 소위 이 백신 종류가 뭐고 도대체 막 다들 뭐 기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기업들이 뭐가 있고 나중에 저는 어떤 주사 맞는 게 좋은지 다 좋지만 뭐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해서 제가 사적 욕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사를 잘 맞아야겠는데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거 잘 자신이 없다서 맨날 도망쳐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은 잡혀가지고 저한테 엄청 혼나고서 지금 하기로 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연영과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코비드-19 백신 스타디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이야? 엔데믹. 발음이 워낙 좋으니까 풍토병으로 그래. 변화한다는 액션 거죠. 좋아 지금. 그래. 자식아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시작하시고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페이지만 말해줘요 나한테.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래요? 5페이지로 갈까요? 네.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인구의 90% 이상 맞아야지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한 40%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4%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영국과 남아공에서는 계속 변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방 효과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리제네론과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항체 치료제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갑자기 뭔 얘기하나 이 얘기하고 싶은구나. 이게 결국은 팬데믹 정리가 풍토병처럼 오래 갈 거라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될 거라는 얘기죠. 네. 그건 나도 기사 보고서 알고 있는데 알았어요.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백신 개발 기업과 백신 CMO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게 풍토병처럼 가니까 계속 이건 주사 맞을 거니까 이 기업도 계속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왜 이렇게 막 요새 갑자기 빠지더라고요. 뭐 모더나나 이런 것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매크로적인 부분이지 않나라는 매크로적인 건 내가 그 시장 때문에 빠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많이들 맞아서 빠진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라고. 내가 알기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여름쯤이면 다 맞을 수 있다 이 얘기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계속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산해서 사실 캐파가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더나 같은 경우도 최대한 5억 도주 정도 생산이 가능한데요. 지금 회사에서는 6억 도주 정도를 더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주라는 단위가 어떤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도주. 네. 도주 한 번 그 맞을 때 그 개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주사제를 너무 날 보지 말고 네. 카메라 보면 돼. 네. 이제 좀 이렇게 말을 시키는 거는 어떤 분들은 싫어하든 하시는데 좀 긴장이 풀려가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나갑시다. 네. 다음 페이지 갈까요? 네. 그 페이지 9페이지를 봐주시면요. 6페이지 그림 나 되게 궁금한데요. 네. 바이러스의 구조 좀 얘기해 줄래요? 네. 옛날 이 사진만 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라는 뜻이 약간 이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 안 볼게요. 이쪽 보고. 네, 왕관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 그리고 누클로프로틴 단백질 그리고 멤브레인 단백질, 엔블롭 단백질 4가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백신을 개발할 때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든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적합 부위고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으로 대부분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신 이걸 다 찔러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가. 네.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에 그러니까 적합돼서 그 바인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 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바깥에 있는 돌기 부분입니다. 그건 알아요. 그래서
그 바깥 부분의 형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기억하게끔 만들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 요거만 집중적으로 바깥쪽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람을 치면 외관을 그 본떠서 그 백신처럼 보내는 거죠. 각자처럼 만들어 가지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네. 네, 얘네들은. 그렇습니다. 속이는 거네요. 얘네들. 네. 그래요. 그래 봅시다. 뭐 통계 같은 건 알 것 같고. 몇 페이지로 갈까요? 아, 네. 그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치료제가 사실 주가에는 영향을 많이 끼쳤었는데요. 근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백신 개발 기업이 사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치료제 개발 기업보다는요. 그래서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지금까지로 보면은 한 40배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그 2020년도에는 한 2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모더나랑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뭐 다 아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 종류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고 싶었던 거는 네. 결국 이거는 풍토병이고 네, 그리고 그래서 많이들 이게 이제 개발제가 나와서 네, 그 주가들은 많이 올랐다. 네. 여기까지는 너무 평이한 내용인데 내가 나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은 그 일부부터 있나? 얘기 좀 해줘요. 그러면 네, 일부에. 예. 그래서 백신 종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세대 백신들이 대부분 그 중국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백신 종류 중에 한 유형입니다. 아, 그러니까 코로나에 관한 백신을 1세대 스타일로 하는 거는 중국 애들이 네. 있고 그리고 2세대랑 3세대가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 15페이지를 봐주시면요. 그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그 출시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 유형입니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갑자기 빨리빨리 나라 끝내고 싶어가지고 막 진도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좀 그건 설명드리려고 알겠는데 합니다. 바이러스 백신이 생백신이 있을 거고 네.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거죠. 코로나에는. 네, 그렇죠. 잘 효과가 그렇게 좋지 그래서 않습니다. 많이 나온 게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흔히 말하는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왜 이것들을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네, 왜냐면 벡터를 좀 이용해서 벡터를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전달 물질로 이용해서 그 백신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그 예방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맞을 때 그 벡터에 대한 면역 원성으로 인해서 그 예방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 부작용이 있고 또 벡터로 인해서 좀 다른 그 부작용이 좀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말을 듣기는데 외계어 듣는 것 같아. 아니 뭐 네. 벡터가 뭐냐고 그러니까 벡터. 그러니까 벡터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 벡터. 그럼 바이러스 백신이야 이름이? 네, 그렇죠. 바이러스 벡터. 그러니까 아니 여기 적어놨잖아요. 바이러스 네네. 벡터는 네, DNA나 RNA와 같은 유전 물질을 체내에 주면서 네네.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개발된 운반체라며. 네 운반체입니다. 근데 왜 운반체라 얘기해주면 될 거를 내가 알면서 물어보는데 왜 자꾸 엉뚱하게. 네. 그 표현력 좀, 네, 뭐 이게 들으면서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저 네. 꼰대 또 지랄지랄 한다고. 네. 하여튼 네. 당신 이거 말 전달력 좀 고쳐야 돼. 아니 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려고 그래?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를 전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운반체잖아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의 백신 같은 경우는 한 60%대 중반 정도를 예방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접종 시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면역 예방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 16페이지로 가시면요. 그 단백질 기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런 거고, 근데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떨어진다는 거야. 심플하게 말하면? 네, 거기다 바이러스 벡터 때문에 좀 면역 원성,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다시 이걸 바이러스를 네. 통해서 운반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유가 있는 거네요. 약간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보통 우리가
그 어떤 기반 기술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 그 소위 바이오텍 기업들은 기반 기술을 보는데 네. 기반 기술 자체가 약간 좀 네. 그러네.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은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도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좀 전략을 좀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2번 맞는 걸로 했는데요. 근데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맞는 백신과 두 번째 맞는 백신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다른 유형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운반차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나도 알아. 그 챔피언즈에서 네. 뭐 했다. 네. 네. 근데 그거가 많이 쓰는 바이러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적어서? 부작용이 적고 우리 몸 속에서 그러니까 네, 그렇죠.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런 얘기 해줘야지 알아듣지. 아데노바이러스 하면 이제 다들 처음 네. 듣신 분들은 쟤 무슨 얘기할 거 아니야. 네. 오케이. 그래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에 태워가지고 가다 보니까 네. 물론 이게 장점도 있겠지만 네. 장점도 크네. 근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DNA나 RNA 백신, 단백질 기반 백신은 뭐예요? 그 노바백스가 개발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이게 좋다며요. 네, 이게 좋습니다. 왜 좋은 거? 단백질 기반이 되면 어떤 게 좋은 거죠? 우선은 그러니까 이 백신 같은 경우는 특정 단백질 조각을 면역 증강제랑 같이 넣어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좀 적습니다. 단백질 기반이기 때문에요. 단백질 기반이어서 부작용이 적다는 거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딱 이게 왜 적은 건데 단백질 기반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질병을 일으키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거는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없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쓰니까 바이러스인데 네. 이건 단백질을 갖다가 네. 써가지고 하니까 바이러스의 유전 용모가 안 들어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다고들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섹터 담당자도 아닌데 내가 이걸 굳이 당신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 진짜 네, 그렇습니다. 힘들어 죽겠어 지금. 네. 지금 네. 너무 어렵게 하면 당신이 이게 의학적 지식은 많은 거 아는데 네. 이건 일반 투자들 많이 들으니까.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나랑 말하는 거 힘들어요? 웃음은 긍정이잖아 지금. 또 악성 댓글 달리겠구만. 근데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네. 우리 유한이 연구원으로 야 나 주사 뭐 맞아야 되냐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노바렉스 거 맞으십시오 그랬잖아요. 네. 이걸 내가 맞고 싶다고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해요 이게 지금. 들어오긴 합니다. 네. 네.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 관련 있지 않나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만들죠. 네, 만들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살 좀 붙여줘. 일반 얘기할 게 많. 나도 이거 갖고 얘기할 게 많은데 당신이 이렇게 숨을 딱 줄이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네. 단백질 기반 그래서 노바렉스에 얘기 좀 해줘. 그러면. 그래서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라이센스 인을 해서 지금 개발도 공동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DS까지만 생산할 예정입니다. 뭘? 그러니까 그 드럭 서브스탄스까지만 만들 계획이다. 그러니까 뒤에 후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완제 쪽은 아마 다른 기업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만드니까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럴 확률도 높고요. 근데 만약 이게 수출이면은 그 현지에서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서 그걸 보내면 거기서 일종의 후공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 치면 이렇게 네. 생산처럼 통장 넣고 이렇게 하는 건 딴 데서 하고. 네.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라이센스 인을 했다는 거는 그걸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 대량 공장이 돼주는 거잖아, 바이오사이언스 네. 그냥. 네, 연구 개발 그러니까 네, 그렇죠. 공동 개발을 하는 거죠. 라이센스 인을 해서요. 사람들이 겠네 이렇게 조용히 둘이 있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할 얘기 없어 단백질 기반백신은? 네? 더 할 얘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단백질 기반의 백신인 그러니까 그 서브 유닛 단백질 같은 거는 현재 노바백스 말고도 국내 기업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랑 그리고 유바이로직스라는 그 작은 바이오텍 기업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어떤 회사야? 나한테 여기 뭐지? 그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유바이로직스 어떤 말씀하시는 회사야? 건가요? 여기 자료에 담겨져 있잖아요. 네. 웹페이지 하면
50페이지에 있는데 나도 이게 뜬금없이 이게 들어가서 궁금했었는데 네. 이게 어떤 관련이 되는 거예요? 바이오로시라는 거는 네.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라는 줄 알겠는데 얘는 네. 뭐라는 거예요? 그거? 얘네 원래 콜레라 백신을 만들어서 유니세프에 파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꾸준히 나오는 회사 기업이고요.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네. 콜레라 그 개발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네, 엄청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네. 그걸 했던 회사인데. 네. 그래서 빌 앤 머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한테도 어느 정도 투자를 받고 갑자기 있고요. 발음을 이렇게 굴리면 내가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네. 그러는 건데요? 그 빌 앤 머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입니다.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그쪽에서 재단에서 네. 재단이라고 해야 난 편한데 네, 알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영어를 쓰거든.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재단에서 그 어느 정도 투자를 했고요. 공장 증설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사실 미국 그 바이오텍 기업과 그 JV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같이 그 코로나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요. 단백질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면역 증강제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서 개발할 것 같고요. 그래서 7월 정도에 1, 2상이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 정도에 임상 3상이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아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얘들도 따로 그걸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네. 단백질 기반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유니세프랑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 쪽으로 아마 좀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항상 나는 그 대주주가 되게 궁금한 어떤 분들이에요? 약간 되게 작은 지분을 갖고 계시긴 한데요. 그 세 분 정도 대표님이 같이 그 보통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원천지 기술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지 지금. 자꾸 웃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당신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 알겠습니다. 마치 아는 것처럼 하고 자꾸 네. 그러면 오케이. 네. 그냥 보통 단백질 프로틴이라고 하잖아요. 단백질은. 네. 이게 이거 외에도 우리가 신약들 보다 보면 단백질 기반이 참 많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오케이. 여기서 이제 약간 투자 아이디어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히 괜찮다는 거랑 네. 아까 뭐랬지? 유바이오직스 그런 것들도 네. 한번 탐방갔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네.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논란의 백신에 들어가네요. 아, 소위 그렇죠. 그 mRNA 백신이죠. 네. 화이자나 모더나가 mRNA인데 네. DNA 는 건 우리나라 기업 때문에 낸 것 같은데 제네시가. 네. 그 미국 기업으로는 이노비오가 있고요. 그리고 조셉 김이라고 해서 한국계 미국인이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노비오라는 회사를 만드셨는데요. 거기서 DNA 백신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는 제넥슨이라는 기업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소위 널리 쓰이고 있는 거는 지금 mRNA 백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그렇습니다. 설명해줘요. mRNA 백신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물질은 mRNA를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에 있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유전자 물질을 담아서 mRNA 형태로 담아서 저희 몸에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mRNA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싱글 스트랜드 그러니까 하나의 줄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죽이라고 왜 싱글 트라이드 꼭 그렇게 해야겠어? 네. 계속? 네, 그래서 그 DNA처럼 더블 스트랜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줄기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mRNA 같은 경우는 효소로 인해서 좀 그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LNP라고 하는 나노 치질 입자를 그 껍데기처럼 싸서 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속에서 LNP가 mRNA를 좀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발현이 돼서 면역 원성이 생길 때까지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질라는 LNP라는 건 몸에는 안 좋진 않아요, 이게? 안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물질은 아닙니다. 잘 보호했다가 네, 바로 같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DNA 백신이 참 개발도 어렵고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NA는. 그러니까 DNA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속에 들어왔을 때
사실 핵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거기까지 들어가니까. 네. 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끼쳐서 좀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기간도 좀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요. 쉽게 말해서 둘 다 핵상 백신인데 핵상 네. 백신 중에서 mRNA 백신이 네. 그런 소위 전달력도 좋고. 네. 근데 왜 내가 궁금한 게 있었어. 코로나 맨 처음에 그 화이자에서 냉동해서 계속 보호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mRNA 특징이 약간 불완전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 바로 분해가 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온에 놔두면 바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LNP라는 껍데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완전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하는 네,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거 본질적으로 고치기 쉽지 않겠네. 그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이 상대가 취약하니까 이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예를 들어서 단백질 백신이었던 네, 소위 그 노바렉스 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더 좋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그런 편의성도 있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예방 효과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모더나께 조금 더 비쌉니다. mRNA 백신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갖고서 그러면 임상 비교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다? 아, 네 그 얘기 그렇습니다. 좀 할까요? 네, 이제 혼자서 얘기 좀 많이 하시죠. 이제 네. 19페이지서부터. 네. 아니야 더 넘어가요? 몇 페이지로 아, 갈까요? 네. 네, 21페이지. 네, 그 모든 환자한테서는 95% 정도 예방 효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고령자한테서도 높은 예방 효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위약군 대비해서 백신 투여근에서 좀 더 높은 부작용 반응이 일어났지만 그렇게 큰 부작용은 아니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궁금한 왜 이거 하자 그러냐면 부작용이 내가 궁금한 거야. 내가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나는 이거 사심방송이라고 했잖아. 네, 부작용이 적다고 하더라고 화이자가.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야? 같은 거잖아. 이게 거의 모더나나. 그러니까 기술력의 차이일 수도 그게 있을 비슷한 거고요. 거여도? 네, 하여튼 이게 부작용이 되게 적은 거였다는 거죠, 여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모더나 같은 모더나 경우도 건 사실 어때요, 부작용이? 부작용이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이라서요. 그래서 보통 뭐 피로감이나 근육통 정도밖에 없고요. 사실. 근육통은 왜 오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주사 맞고 나서 임상 사례 보면은 아파서 몸져 누워 있는 사람들 많던데 네. 왜 그런 거야? 아, 잘 모르는구나.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뭐 모르는 네. 거예요, 너. 네.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 mRNA 백신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도 막 특허 내고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아,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네, 한국에 현재는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있어요? 향후에는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mRNA 백신 쪽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특허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다르게 가야 되잖아. 이게 바이오라는 게 네, 우리가 당신한테 내가 그 밸류에이션 부분을 하나 문제 삼고서 내가 이제 뭐라고 하는데 공부 네. 좀 제대로 하라고 막 네, 저보러 이렇게 오늘 이 방송에서 이렇게 다그치는 이 정도 다그치는 건 아니잖아. 알잖아. 네, 네. 어때요? 나에 대한 평상시 제가 무섭게 하나요? 말해보세요. 당신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야.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네, 하여튼 밸류에이션 할 때 정말 바이오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도 네. 모르겠어 이거는. 근데 이제 미래 가치 어차피 현재 가치화하는 게 우리가 밸류에이션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를 따지는 건데 결국 이 특허 관련된 가치를 어떻게 할지를 그쵸?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할 때 그런 그 가치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교를 하든가 해서 좀 힌트를 얻으려고 하고 상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 해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기술력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목받은 사실 LNP라는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mRNA 백신을 사용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제네반트라는 회사입니다. 자, 발음이 너무 당신은 그러니까 제네반트라는 어느 나라 회사가 회사인데요? 제네반트라는 그 해외 기업인데요. 어느 나라? 로이반트라는 스위스 기업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로이반트. 네, 근데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되어 있어요? 안 돼. 상장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가치는 엄청나게 시장에 평가받고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그 한 온콜로지 회사가 그 회사한테 LNP 플랫폼을 사기 위해서 한 1,900억 정도 그 업프런트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플랫폼의 가치가 한
그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프로ton 같은 거 다음에 녹음할 때는 다 한국말로 바꿨어요. 네, 계약금을 그치. 1,900억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 저번에 요한이 연구원이랑 우리 뭐 녹음이라는 걸 떠나서 네. 그런 기업들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니까요. 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너무 한정 짓지 말고 네, 정말 그런 저희 이 모든 가치는 기반 기술의 가치 평가인데 네, 이게 지금 전 세계 눈높이를 알아야 우리가 이걸 국내 걸 가치 평가할 수 있잖아요. 네, 난 그렇게 생각하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우리끼리 네. 모여가지고 밸류에이션 얼마다 얘기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해외의 어떤 기반 기술을 어느 정도 가치를 받고 있는지 알면 네, 역으로 우리가 이건 전문가들 보시면 저 욕할 수도 있는데 네. 하도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바이오 가치들이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기업들한테 공부를 하고선요. 국내 기업을 봐서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DC라던가 그러면 ADC에서 제일 대표되는 뭐 레고캠 바이오가 있는데 이 회사의 기술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라는 걸 가늠해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보통 비임상 쪽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 만약에 뭐 오늘 처음으로 우리 일요원 우리 함께 고민하는 분들과 만났는데 네, 내가 유한이 연구원한테 계속 말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건 두 번째예요. 전 애널리스트의 자질 중에. 네, 그러니까 어떤 호기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네. 새로운 시각에서 이걸 한번 보고 싶은 거니까 네, 부담 갖지 말고 와서 그런 거 네. 좋은 거 있으면 와서 이렇게 코멘트 하시면 되고 내가 들어보니까 전에 우리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결국 네. 그런 우리나라 바이오텍 기업들이 뭐 한번 테마주처럼 왔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막 또 맨날 뭐 이게 삼상이 미국에서 임상은 그거 한 시간에 네, 그런 분들도 있고 하는 것도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글로벌 어떤 기업들을 많이 좀 공부를 해서 네. 그래서 당신이 하도 영어 많이 써도 제가 못 알아듣겠어 쓰는 게 영어는 잘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계속 살았으니까. 네. 한국말은 왜 한국말이 그렇게 느려지는지 모르겠어. 내 네. 조카들은 미국에 태어났는데 당신은 훨씬 잘해.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M&A 특허 이슈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결국 전달 플랫폼 관련된 것들이 주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거 논쟁이더라고. 네. 조금씩 그거 다르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몇 봤던 부분이 페이지 25페이지인데요. 재미있어야 돼, 진짜. 네. 이슈 좀 해줘요. 네. 그 사실 mRNA 그 기술에서 제일 핵심인 게 LNP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달하는 그 딜리버리 쪽인데요. 근데 2020년 7월에 그 모더나 같은 경우가 특허 분쟁 이슈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 10%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 모더나랑 알부투스에 대한 그 분쟁이었고요. 그래서 모더나가 알부투스에 그 특허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나도 이거 뉴스 봤는데 정확히 뭐야 이게 끝난 건데 왜 얘네들한테 돈을 줬던 거지? 그러니까 알부투스가 사실 아퀴타스라는 캐나다사한테 그 라이센스를 줬고요. 이 회사가 모더나한테 세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그 LNP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그 서브 라이센스를 줬습니다. 그건 서브 라이센스. 근데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서 그 이외의 물질을 개발하게 된 거죠. 얘네가 그 물질 받아놓고 네. 급하니까 이걸 미국에서 막 통제하니까 그걸 써버렸구나.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를 안 받고서 네. 왜 그런 실수를 했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약간 그랬던 게 그 자기네들이 LNP 원천 기술을 사오면서도 자기가 변형해서 어느 정도 LNP 기술력을 좀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거를 좀 무효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그 개발하면서 알부투스한테 무효화 소송을 낸 거고요. 근데 그 무효화 소송을 그 7월에 졌습니다. 그러면서 원천 기술이 어떻게 보면 더 영향력이 더 세지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알버투스 같은 경우가 사실 아큐이타스랑 제네반트라는 회사한테 라이센스를 줬고요. 이 회사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mRNA 백신의 주요 기업인 큐어백과 모더나 그리고 바이오엔텍한테 서브 라이센스를 줬습니다. 도대체 머리가 또 외계로 가고 있어. 막 영어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세 기업이 코로나 백신 그 주요 기업입니다. 아니 아는데 네. 당신 재밌다고 하는데 난 재미를 못 느끼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네. 그래서 다 정리가 됐잖아 그때 결국. 네, 다 이게 돈들도 서로 네,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점은 만약에 이 회사들이 매출이 한 이번 연도만 보더라도 한 20조에서 한 30조 정도 매출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숨은 수혜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신이 말하고 싶은 왜 재밌는지 이제 알았어. 네. 결국은 우린 다 드러난 모더나 이것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알짜배기로 이 라이센스를 가졌던 네. 애들이 더 레버리지 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매출 로열티를 받을 그 회사 이름이 테니까요. 뭐였지 갑자기 궁금해. 알버투스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상장돼 있죠? 나스닥에 상장돼 있습니다. 나스닥 알버투스. 발음 진짜 좋다. 다시 한번 알버투스 나 이런데 다시 한번. 알버투스입니다. 이 회사는 네. 캡사이즈 언제 물어보면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4천억대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4천억. 4천억 네 수준입니다. 크지 않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약간 거래량도 좀 적고요, 사실. 그래 좀 그래? 숨어 있는 수혜주가 아닐까. 주가는 올랐어, 빠졌어요. 잠시 올랐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계속 안될것 밋밋하게 같은데. 있습니다. 당신도 이거 했다가 어디서 듣고서 하고서 했다 이거 뭔가 이거 제대로 알고 하는 거 맞아 이거 지금 당신 이거 이거 네. 아니 불어 이거 잘 모르겠을 때 더 조사하십시오 이거. 네. LNP라는 게 참 중요한 거네. 나노 네. 질자리에서 잘 싸가지고 어쩌면 효소를 잘 전달해야 이게 네. 어쩌면 우리가 면역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갖고서 이제 계속 말려 나오겠네. 이게 만약 당신 말대로 풍토병이 돼버리는 순간 계속 네. 이 기술 플랫폼 갖고 싸움 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게 하나 나오면 좋을 텐데. 근데 극히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냉철하게 나한테 맨날 물어보면 우리나라에는 힘듭니다. 없습니다. 당신의 대답은 항상 나한테 일괄적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나라 할 거 없냐 그러면 없습니다. 뭐 찾아보란 말이야 하니까 좀 없어요. 진짜 이렇게 찾아봐도 맨날 탐만 가도 자리도 없더만. 네. 어때? 근데 LNP 같은 경우는 사실 원천 기술이 다 글로벌 기업 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아마 저희 기업이 아마 mRNA 쪽을 하려면 기술 도입을 해와야 이게 될 것 다 같습니다. 사와야 된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네. 하나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좀 다른 대안점을 좀 찾아야 되겠죠. 사실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들은 미국 외국 기업들을 사가지고 기술을 그냥 원천 기술 있는 회사를 인수해 버리는데 네. 국내에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좀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당신이 스타디를 하는 거 스타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네. 당신이 스타디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좀 어. 재밌게 보고 있는 회사가 좀 나이백이라는 회사를 보고 있긴 한데요. 그 회사가 어떻게 보면 약물 전달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좀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한가. 회사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지금 탐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중요한데 빨리들 찾고 빨리 가봐. 알았어. 네. 그리고 몇 페이지 볼까요? 그다음에. 네. 보통 그 페이지 27페이지 봐주시면요. 네. LNP 생산 mRNA 백신 생산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 저작권 문제 아래 다 적었죠 논문 같은 네, 거.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떤 논문에서 옮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좀 많이들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세포 배양으로 생산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보통 다 합성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게 그럼 케미칼이에요? 케미컬을 그건 아니잖아. 네, 근데 합성으로 인해서 그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합성은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죠. 케미컬적이라고 보실 수 있죠. 내가 그랬다고 바로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내가 잘못 말한 거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다 당연히 세포 배양해서 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대량 생산이가? 그 DNA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DNA 백신 같은 경우는 미생물에서 배양을 하거든요. 근데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극히 소량의 플라스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세포 배양이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나중에 LNP 쪽
그 포뮬레이션을 믹싱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러면 NMP를 뭘 믹싱한데 한국말로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mRNA를 그 믹스해서 만드는 섞어서. 거죠. 네, 섞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야, 왜 한국 좋은 한국말 두고 자꾸 이렇게. 아니 지금 한국이 저기 압구정동에 사시지 않나요? 지금 혹시 LA 있다 오늘 아침에 본 거 아니잖아 지금. 네. 말 고쳐야 돼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90% 가까이가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더나, 파이저, 그리고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정도밖에 없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은 mRNA가 제일 효율적이라고 이게 보고 내가 있습니다. 궁금했던 거야. 변이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는 잘 안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 변이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 그 얘기를 효과가. 하더라고. 그래서 네. 나보러 이거는 뭐 바이러스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방송은 우리가 모더나 사라 팔아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앞에 오는 주사를 맞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근데 변이가 생겼을 때는 확실히 mRNA 백신이 더 훨씬 다 효과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한 96% 정도의 예방 효율을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 쪽 그 코로나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변이 같은 경우는 한 85% 정도 예방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남아공 같은 경우도 한 60%대 중후반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변이가 생기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백신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mRNA 백신이 주를 이룰 거라는 얘기는 그 변이에 대응하기에 되게 빠르게 연구 개발을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우선 보시면 모더나, 파이저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mRNA 부분을 조금 바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기술의 차이, 그러니까 mRNA가 더 바꾸기가 쉬워요, 딴 것보다? 네, 그렇죠. DNA는 이해가, DNA는 훨씬 더 네. 복잡하니까 네. 나오지도 않고 있고 잘. 네. mRNA랑 아스트라제네카식으로 면역, 다른 바이러스로 전달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mRNA 백신 같은 거는 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 끼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맞게끔, 이게 변이가 생기면 그에 네. 맞게끔 네. 앞에 거만 바꿔가지고 껴주면 똑같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임상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이때까지 개발된 백신 중에서 제일 짧은 그 기간에 허가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10개월 이하로 나왔습니다. 가속 승인해주고 네. 뭐 다 패스트트랙 밟고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불안하거든. 어떤 약을 네. 너무 빠르게 한 거 아니야 이번에? 네, 그렇죠. 보통 한 10년 가까이도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임상 우리가 주사 3상만 맞으면서 임상이 대단히 되는 거지 이번에. 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이스라엘 얘기를 하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정도 인구가 맞았는데도 예방률이 한 94%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임상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 주식자들이 관심 있는 건 29페이지 같은데 네. 생산은 어떤 식으로 돼 있죠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기업들은? 그러니까 생산 글로벌 현황인데요. 이거는 그 좀 이해하기 편하게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생산 쪽의 밸류 체인이 API는 원료 의약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D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스 패키징 부분이 지금 말이 되게 많은 그 필앤피니시 쪽입니다. 그래서 DP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완제 충전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카탈란트나 이머전트 바이오스 솔루션 그리고 패티언, 론자 등이 대표적인 CMO 기업이고요.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그리고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옥스포드나 뭐 AGC, 코그네이트, 후지필름 같은 경우가 네 다른 새로 부상하는 그 CMO 기업들입니다. 오케이. 세미나에서 이렇게 느릿느릿 말 별로 안. 내 앞에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원래 이렇게 원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랑 있는 게 이렇게 불편하고 괴로운 거야 지금? 웃는 거 보면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나는. 그래서 몇 페이지로 갈까요? 네. 이제 보시면은 그 백신 관련 기업으로는 페이지 36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36페이지요? 네. 제약 바이오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 R&D, 매니팩처링 그 마케팅으로 나눴었고요. 그래서 R&D에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제약사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좋죠. 바이오 쪽은 유바이로직스를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기반 백신이 좀 어느 정도
그 예방 효과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성공하기도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산 관련된 부분도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녹십자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는 DP에 해당되는 필 앤 피니시 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는 캐파가 한 10억 도즈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원래는 한 1.5억 도즈 정도 되는데 만약에 풀로 돌렸을 때는 한 5억 도즈 정도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통 판매 같은 부분은 녹십자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그 계약건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랑 녹십자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만하고 싶죠 지금. 표정이 빨리 끝내고 싶은데 막 종목 그 얘기 녹십자는 다들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았고. 네. 기업들 중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 좀 있으면. 그 사실 여긴 SK 케미칼을 담았는데요. 사실 SK 케미칼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9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더 주목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얘네 같은 경우는 사실 명확한 계약이 있고요. 그래서 기업 간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백스랑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CMO 계약을 체결했고요.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DS 부분의 경쟁력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산오피랑 그 라이센스 아웃 계약도 맺었었고요. 그 독감 백신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번에 노바백스를 그냥 CMO 계약만 한 게 아니라 라이센스 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바백스의 백신 기술을 좀 배워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더 하다가는 우리 윤영이 이제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아서 나가겠다. 네. 어때? 해보니까 어때요? 네. 공포증은 많이 사라졌나요? 네. 오늘 좀 제가 오늘 많이 개입을 했는데 유한용 군이 워낙 이거 방송하시는 거를 네. 좀 두려워하시고 또 바이오 쪽을 이제 주니어다 보니까 저랑 자료 작성 과정에서 여러 번 또 혼돈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 네. 보통 이러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되게 내가 만만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극복하고 네. 오늘 이번 자료는 나는 사실 워딩에서 좀 더 이제 PPT를 했기 때문에 다음 자료는 좀 제대로 하고 코멘트를 할 때마다 이제 부를 거니까. 네. 하여튼 바이오는 좀 요즘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매니저들 분들도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었고요. 바이오텍 관련돼서. 그런 여러 뉴스 플로우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네. 그만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누가 보면 정말 악질 잘하는 줄 알겠다 당신 진짜. 마지막 인사말이 있어요 우리가. 네. 함께 고민하시죠라는 거야. 네. 처음 들어와서 그러는데 함께 고민 좀 하자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네. 알았죠? 예. 함께 고민하시죠. 함께 거의 박수까지 못 치는구만.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